조사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조정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노시톨입니다. 이노시톨 관련 식이 보충제 경우 이노시톨만 있을 경우 카이로 이노시톨이나 엽산과 조합된 경우 또는 콜린과 이노시톨 조합, IP6와 이노시톨 조합 등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각각 조합에 따라 연구가 진행된 주제와 효능은 다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불임, 이노시톨 결핍과 지방 축적 연관성, 육인상과 항암 효능, 이노시톨 종류와 조합 성분에 따라 진행된 연구에서 어떤 효능을 보고했는지 살펴보고 부작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미호 이노시톨 결핍이 동물의 경우 장내 지방 이형양증 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었고 여러 연구에서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의 미래 약물적 치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에서 이노시톨과 항산화제 보충은 인슐린 감수성 회복, 항염증, 항산화 특성을 나타냈고 인슐린 저항성 또는 당뇨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되어 왔는데요. 먼저 지방과 이노시톨 연구들은 이노시톨 결핍이 포유류 간에서 콜레스테롤, 지질의 높은 축적을 유도하고 지방간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노시톨과 호르몬 대사 불균형 관련 연구들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체중 증가, 고인슐린 혈증, 대사증후군과 같은 호르몬 대사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관련 이노시톨과 조합 성분, 체중 감량 관련 이노시톨 조합 성분, 암 관련 이노시톨 조합 성분 등 연구에서 보고한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낭성 난소증후군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불규칙한 생리주기, 다낭성 난소, 여드름, 과체중, 안드로겐 과잉으로 인한 다모증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비만, 불임,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이 있다고 보고되어 왔는데요. 항안드로겐에 작용하는 식품으로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연구된 식품 중 하나로는 민트 종류 중 스피아민트도 있었습니다. 2016년 독일 연구진들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와 불임 환자에게 이노시톨 효과를 관찰한 연구에서는 2에서 3개월 동안 하루 2000mg 이노시톨 플러스 200마이크로그램 엽산 복용이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불임 환자의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가능성이 있음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2017년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공동연구진들이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미호 이노시톨 효과를 연구한 이전 연구들을 분석한 메타 분석 논문에 따르면 이노시톨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의 대사 프로필 개선, 안드로겐 과잉증을 감소시키는데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1년 이탈리아 연구진들은 미호 이노시톨 관련 연구에서는 성선 자극 호르몬 전달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불임 여성에게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임신성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2020년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노시톨과 카이로 이노시톨 비율이 40대 1 경우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 배란 회복을 위한 치료에 가장 적합한 비율이라고 설명했고 카이로 이노시톨 비율에 따라 이노시톨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카이로 이노시톨 농도가 증가할 경우 이노시톨의 유익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찾아보니 실제로 해외에서 40대 1 비율로 미호 이노시톨과 카이로 이노시톨을 조합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체중 감량의 경우 콜린과 이노시톨 결합 관련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콜린과 이노시톨 결합이 지방 연소를 촉진, 콜린과 미호 이노시톨 결핍이 동물에게서 과도한 지방을 간에 축적하거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미호 이노시톨 결핍이 지방 축적과 관련이 있고 2014년 이집트 태권도와 유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콜린 보충이 체중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IP6 이노시톨입니다. IP6 이노시톨은 항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나중에 따로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지만 관련 연구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전이성 흑색종 환자 살해 연구 보고가 발표됐었는데요. 전통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IP6와 이노시톨 조합 성분을 선택한 환자에게서 완전 관해에 도달, 3년 후에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완전 관해는 임상적으로 관찰 가능한 병변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2020년 연구 보고에서는 IP6와 이노시톨 결합이 기존 화학요법의 항암 효과를 향상시키고 암 전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험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선 연구들을 요약하자면 미오이노시톨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그리고 불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에는 엽산과 미오이노시톨 또는 미오이노시톨과 카이로이노시톨 40대 1 비율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체중 감량 관련해서는 미오이노시톨과 콜린 조합, 항암 관련 이노시톨 연구는 IP6와 이노시톨 조합입니다. 그럼 미오이노시톨이 풍부한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선한 과일, 씨앗, 콩, 견과류, 곡물, 야채, 육류, 생선, 계란, 우유 등에 풍부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요. 각각 식품의 이노시톨을 분석한 연구 보고에서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냉동, 통조림, 무염 제품보다 더 많은 이노시톨을 함유하고 있었고, 통곡물 오트, 귀리와 밀기울이 다른 곡물보다 더 많은 이노시톨을 함유하고 있었고, 견과류는 호두, 아몬드, 브라질 견과류에 더 풍부하고, 콩과 그린빈의 풍부, 과일에서는 특히 멜론과 감귤류에 풍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과 주의사항 살펴볼게요. 2011년 이노시톨 부작용을 검토한 연구 보고에서는 하루 12g 고용량 섭취는 메스꺼움, 위장장애, 설사와 같은 가벼운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고 부작용의 심각성이 크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2018년 미오이노시톨과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 불임치료 관련 이전 연구들을 분석한 보고에서는 하루 4000mg 미오이노시톨 섭취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콜린이 결합된 미오이노시톨의 경우 콜린은 복통, 설사, 묽은변, 현기증, 저혈압, 몸에서 비린내 등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하루 3.5g을 넘지 않을 경우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매일 3.5g 이상 섭취할 경우 땀 분비가 증가하고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거나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